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됩니다. 벌써 이제 화요일이에요. 이제 불타는 화요일. 느낌으로도 뜨끈뜨끈 하는 것 같은데, 뜨끈뜨끈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9월 달인데도 너무 덥네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추울 때보다 더운 게 더 힘드네. 힘들어요. 하여튼 빨리 더위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번 9월에는 추석도 끼었죠. 추석도 끼어 있는데 하여튼 좀 느낌이 좀 그래요. 거시기 합니다. 너무 뜨거운 추석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뜨거운 그 불장이 와 있는데 시장은 냉랭하고 차갑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도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신경을 끄세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싶다면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10명보다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한 명한테 더 신경 쓰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자세를 낮추고요, 상대의 그 기분을 맞춘다고 해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한둘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이 꽤나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그가 여러분을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끄면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신경 쓰느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아껴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시간은 빠듯해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그들이 또 퍼뜨리는 뒷담화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리다 보면은 어떨 땐 참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즐거움도 있고 유익함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겠죠.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는데 보니까 요즘 그 올해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IFA 2024 오는 6일 날 그 막을 올리네요. 행사의 주인공격인 삼성과 LG전자는 AI를 앞세워 가지고 이 가전과 서비스로 유럽 시장을 이제 공략할 거라고 합니다. 어깨에 따르니까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리는 IF 2024에서 139개국 2천여 개의 기업이 참가를 합니다. 행사 기간 방문객은 18만 2천 명에 달할 것 같네요. 올해 IF의 최대 화두로는 AI인데 가전업계 양대 산맥이죠. 삼성과 LG가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연결성을 극대화한 그 AI 홈, 이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우선 LG전자는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탑재한 공감지능 홈 허브 LG 신키온을 공개하는데 집안의 가전과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하루 24시간 내내 연결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합니다. 기존의 음성인식 스피커가 정해진 명령을 이행하는 데 그쳤다면 신키온은 사용자하고 일상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각종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를 합니다. LG전자는 사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 AI 홈이 활용되는 여러 장면을 모아서 시연할 예정인데 LG전자가 신키온을 허브로 사용한다면 삼성은 AI TV로 여러 가전을 연결을 해요. TV에 내장된 스마트 싱스업으로 이 가전과 조명, 커튼 등 이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가 있죠. 삼성은 IF의 개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스마트 싱스 인수를 발표를 했고 10년이 흐른 현재 이 플랫폼이 이 사용자가 3억 5천만 명에 이르는 거대 생태계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삼성은 프리미엄 푸드 전문 플랫폼이죠. 삼성 푸드 플러스도 공개를 해요. 이 플랫폼은요, 가전과 모바일, TV 등
삼성 제품과 연계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용자의 그 나이와 운동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식단을 추천해주고 식재료를 관리해줍니다. 이외에 올인원 세탁 건조기죠. 비스포크 AI 콤보하고 올인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프리미엄 냉장고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등 AI 가전도 삼성전자 보스를 채웁니다. 갑자기 비스포크가 생각나는데 천만쌤의 영원한 또 찐팬 한 분께서 비스포크 냉장고를 하나 사셨다고 하네. 비스포크 냉장고.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하여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 하나 갖고 싶었는데, 비스포크 냉장고. 하여튼 사셨다고 하니까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LG 거보다는 삼성이 나은 것 같습니다. 유럽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친환경 고효율 제품도 IEF에서 소개가 됩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LG전자는 유럽의 그 ERP 최고 에너지 등급 기준보다 효율을 높인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이런 고효율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입니다. LG 드럼 세탁기 신제품은 유럽의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데 A보다 약 55% 효율이 더 높네요. 제품 구조를 단순화해가지고 소음과 에너지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냉장고 신제품은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25% 뛰어난 효율을, 식기세척기 신제품은 A보다 20% 뛰어난 효율을 보이죠. 국내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보안성도 강조할 것 같아요. 삼성은 최근에 글로벌 인증기관이죠. UL 솔루션즈가 시행한 IoT라고 했죠. IoT 그 보안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데 그 다이아몬드를 획득한 제품들을 전시합니다. LG전자도 뛰어난 보안성을 자랑하는데 CQ1에는 주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에 분리된 그 공간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LG 쉴드를 적용해가지고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를 합니다. 이번 IFA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죠. 중국 업체 참가가 예상되는데 중국 내 1, 2위를 다투는 하이센스하고 TCL은 삼성전자, LG전자보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LCD랑 초대형 TV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의 가전기업들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창립 125주년을 맞은 독일 밀레라고 있어요. IF에서 AI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세탁기, 청소기, 의리건조기, 신제품 선보이죠. 이 IFA는 그 미국의 국제 전자 그 제품 박람회와 그 스페인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함께 세계 3대 가전 전시회로 꼽혀요. 1924년 라디오 전시를 시작한 IFA는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서 오늘날 최첨단 그런 기술을 선보이는 무대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에 이사회에서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파운드리도 사업 축소 내지는 중단설이 제기되는데 한때 반도체 재구를 일구었던 인텔이 깊은 수렁을 현재 지나고 있다는 거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니까 인텔은 그 FPGA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15년 167억 달러에 인수한 FPGA 기업 알테라를 9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내놓았어요. 그 FPGA는 용도에 맞게 사용자가 자유롭게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인데 AI나 그 데이터 센터처럼 장치 업데이트가 잦은 제품에서 활용도가 좀 높죠. 이 알테라 메가가는 그 인텔이 현재 고심 중인 그 광범위한 사업 조정안의 일부라고 하네요. 알테라를 매각한다. 한 320억 달러 규모의 그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은 과거 PC 시장의 강자였던 인텔의 흔들리는 입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텔은요, 2000년대까지 이 PC용 그 CPU 시장이 절대 강자였어요. 하지만 2007년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IT 기기의 판도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PC 시장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2010년대 잇따른 경영 실패가 누적이 됐고, 인텔은 상처 입은 공룡으로 변모를 했고요. 무리한 원가 절감과 기술자 홀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텔의 대표적인 패착으로 꼽히죠. 이 재무통 CEO들이 비용 축소 등 단기적인 성과만 쫓다 보니까 경쟁력이 훼손됐다는 설명입니다. 그 사이에 2인자 AMD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썼다 보니까 인텔의 아성을 위협하는 거죠. 21년 내부 엔지니어 출신의 팻 겔싱어 CEO가 취임을 하면서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의 부활을 공언을 했고, 고객사들한테 설계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파운드리 사업도 다시 시작해요. 2030년까지 삼성을 꺾고 시장 1위 업체인 TSMC에 TSMC 이어서 2위로 이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올 2분기에 인텔 매출은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한 28억 달러 이르는 적자를 냈어요. 급기야 지난달 초죠. 인텔은 전 직원의 약 15%인 15,000명을 해고하는 구조 조정책을 내놨습니다. 최근에는 AI 붐에도 편승하지 못했고,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는 인텔이 CPU보다는 엔비디아의 GPU가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3분기 인텔이 AI PC에 탑재될 차세대 CPU가 있는데 루나 레이크라고 있어요. 이거를 출시할 예정인데 시장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투자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인텔의 모델은 사실상 망가졌다. 너무 많은 전선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마탱이 간 거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인텔을 뭐 욕할 게 아니라 삼성도 진짜 좀 요즘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인텔의 사례를 보고 좀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응? 일단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예요. 평택 캠퍼스 관련된 이야기던데, 삼성의 투자 속도 조절로 한동안 썰렁하던 평택의 사공장, 피퍼라고 하죠. 피퍼 사공장. 이 건설 현장은 최근 활기를 되찾았네요. D램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삼성이 당초 계획한 이 파운드리 전용 클린룸 대신에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부터 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피포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엔비디아, AMD의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HBM용 최첨단 D램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메모리 기업들의 감성 결정으로 움츠러들었던 D램 투자가 다시 본격화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필수품으로 불리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끌어올릴 핵심 무기로는 HBM 등 고부가가치 D램이 떠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 AMD 등 AI 가속기 전문 기업에 더해서 최근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이 전 AI 가속기 자체 개발에 나서다 보니까 이 D램 수요가 갈수록 커져요. 삼성은 D램 시설 투자를 늘려 쏟아지는 주문에 대응할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에 따르니까 삼성의 올해 D램 시설 투자액이 95억 달러로 23년 대비 9.2% 늘어날 전망이고, 20년 이후 최대 투자 규모입니다. 25년에는 120억 달러로 더 커지죠. 지난해 감산한 SK하이닉스도 올 들어서 적극 투자로 돌아섰는데, 지난해 D램의 시설 투자액은 22억 7천만 달러죠. 22년에 3분의 1토막 났는데 올해 71억 달러, 내년에는 105억 달러로 정상화됩니다. 일단은 CT증권에서도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의 65%가 D램에 집중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에 밀려서 찬밥 취급을 받았던 D램의 위상이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내년부터 D램 시장 규모가 대만 TSMC가 이끌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25년 D램 시장 규모가 1620억 달러로 파운드리보다 커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움직임은 개별 기업에서도 감지되는데, 이 D램의 세계 1위 삼성제가 그래요. 하여튼 지난 5월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으로 부임한 전영현 부회장이 이 반도체의 그런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는데, 한때 매출의 77.7%를 담당한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 D램 사업이 먼저 경쟁력을 회복해야지 전체 DS 부분이 살아날 것이라는 게 부회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삼성은 최근에 D램 그 신기술 개발에 이 드라이브를 걸습니다. 그래서 피포 투자를 제기한 것도 전 부회장이 D램 설계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이다. 연장선상이라는 그런 분석이에요. 하이닉스도 비슷하고요. 그 낸드 플래시나 라인이 주로 깔린 충북 청주에 M15X 공장을 지었고 D램 생산 라인을 설치했고요. 투자액은 5조 3천억. 이곳에서 생산된 최첨단 10나노급 D램이 26년에 HBM4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D램 생산 능력을 뜻하는 그 캐파도 급증합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3년에 월 150만 장으로 떨어진 반도체 기업들의 D램 생산 능력이 24년에는 176만 9천 장, 25년에는 193만 4천 장까지 증가를 하죠. 이 늘어나는 투자와 캐파의 공급 과잉 우려가 있지만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기우라는 평가가 우세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 알리바바 등 미국과 중국의 13개 빅테크가 현재 계획 중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액은 올해 2,2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7% 증가할 전망이고요. 내년 투자액은 2,566억 달러로 커집니다. 빅테크 투자액의 대부분이 AI 가속기 구매에 활용되는 만큼 D램 호황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내년 말 기준 D램 캐파의 26에서 28% 정도를 차지할 그 HBM 가격이 최신 범용 D램이죠. DDR5의 5배에서 한 6배 정도 수준인 것도 이 메모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